안녕하세요. 류토박당의 류선생입니다. 오늘은 EBS 수능특강 국어영역 독서 교과서 적용학습 인문예술 4강 부와 행복의 관계 본문 분석 및 문제 해설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마음의 평온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 하염없이 투쟁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실각한 정치가도 있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부와 지위를 지나치게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까지를 한번 여러분들 끊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두 집단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는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마음의 평온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두 번째는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 하염없이 투쟁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실각한 정치가.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집중해야 하냐면 이 단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것은 필자는 이 두 집단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냐, 부정적인 입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뒤에 보시면은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무엇까지도 보실 수가 있냐면 애덤 스미스의 입장 또한 부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무지하다라는 얘기죠.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부와 지위를 지나치게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정 수준을 넘었다 이기 때문에 애덤 스미스의 부정적인 입장 또한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서술 특징을 하나 살필 수가 있는데요. 서술 특징 첫 번째, 학자를 언급했다라고 하는 거, 학자 언급. 전문가나 학자 등을 언급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서술 특징 또는 표현 특징이라고 잡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뒷부분을 계속 읽어가 볼까요?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건강하고 빛이 없고 양심의 거리낌이 빚이 없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추가되는 어떤 재산도 쓸데없는 것이다. 자, 추가되는 어떤 재산도 쓸데없는 것이다. 건강을 유지하고 빚을 질 필요가 없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입이 필요할 뿐이다. 자, 그러면 수입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수입은 필요하지 않다? 추가되는 어떤 재산도 쓸데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수입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언급할 경우에는 틀린 선택지다라는 겁니다. 틀린 선택지. 또 추가되는 재산은 필요하다라거나 쓸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 또한 틀린 선택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밑줄 친 두 개의 문장을 종합해 봤었을 때 이 두 개의 문장을 가지고 선택지는 충분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디를 헷갈리면 안 되는지 하는 부분을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그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 즉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을 수 없는 경우 사람은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고 보았다. 자, 밑줄 쳐보면은 그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최저 수준의 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은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고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저 수준의 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비참한 상황에 빠진다라고 하는 선택지가 아니라 다른 내용을 담고 있으면 틀렸다라고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에 동감하지 않으며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므로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한층 더 괴롭게 만든다. 자, 보시면은 세상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에 동감하지 않으며 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층 더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고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희망을 꺾고 마음의 평온을 어지럽힌다. 인간의 희망을 꺾고 마음의 평온을 어지럽힌다. 그래서 무감각하지 않은 한, 사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만약에 내신이라면 이 부분이 좀 변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무감각해진다면, 사회와 관계를 완전히 차단한다면 자존심의 상처를 입지 않는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이 문단을 좀 내용 수준으로, 내용 단위로 좀 끊어보자면요. 자, 여기
비참해진다. 이 사람들은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을 수 없을 경우에 사람들이 비참해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람들은 그들에게 경멸과 무시를 준다. 슬픔과 괴로움에 동감하지 않고 경멸하고 무시한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끊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감각하지 않는 한 사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며 살아간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선택지를 구성한다면 이렇게 내용 수준 끊어놓은 단위별로 하나씩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1문단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문단과 2문단을 합쳐서 하나의 문제 정도 출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내신형 변형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3문단부터 보실 텐데요. 3문단부터 5문단까지는 그래프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 4, 5문단은 하나의 의미 단락으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 3, 4, 5문단을 엮어서 출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시고 여러분들 들으시면 훨씬 더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3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을 구분하여 부와 행복의 관계를 설명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비교할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 연약한 사람, 그 다음 플러스 알파로 뒤쪽에 누가 나오냐면 현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서술상의 특징 두 번째입니다. 서술 특징 두 번째, 집단을 구분해서 서술했다 라고 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집단 구분을 했다. 그 다음에 서술 특징 세 번째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림을 사용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개술과가 보겠습니다. 요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으로 구분해서 무엇을 설명했느냐? 부와 행복의 관계를 설명했다라는 거죠. 다음 그림을 살펴보자. 이 그림에서 가로축은 부의 크기, 자 가로축은 부의 크기, 세로축은 행복의 크기.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교차하게 된다면은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죠. 이때 점 C에 대응하는 부의 수준은 점 C에 대응하는 부의 수준, 점 C에 대응하는 부의 수준은 그 사회에서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는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을 나타내며 최저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 최저 부분을 만약에 최고로 바꾸게 된다면은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거 이제 잡아내셔야 되겠죠. 점 A부터 점 B까지의 부의 크기가 최저 수준인 점 C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봐두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꺾은 선 그래프 ABCD는 지혜로운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서 꺾은 선 그래프 ABCE는 연약한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 해당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두 개를 교차하게 되면은 틀린 선택지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은 선택지로 만들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 밭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3문단 보겠습니다.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연약한 사람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뭘 찾으셔야 되겠어요, 나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지 않죠. 그러면 5문단에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연약한 사람은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은 후에도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대된다고 생각한다. 부를 쌓음으로써 생활의 쾌적함이 향상된과 동시에 다른 이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분 C2는 증가의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만 그런데 반드시 세모치고 앞부분에 비해 뒷부분이 출제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 번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호화스러운 식사도 아름다운 의복도 훌륭한 저택도 실제로 가져보면 대단치 않은 효용 가진 장난감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것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번거롭게 만든다. 이처럼 큰 부를 획득한다 한들 실제로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부와 행복의 관계는 지혜로운 사람의 예상과 같이 선분 CD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누구의 예상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예상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예상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선분 C2는 연약한 사람의 환상에 따른 것일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지점을 좀 표시를 해보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누구의 환상이다? 자, 이 부분은 연약한 사람의 환상이다. 그러면은 선분 CD는 누구의 생각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예상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5문단 가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은 최저 수준을 넘는 부의 증가가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최저 수준을 밑도는 부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 행복의 수준은 지극히 낮아지며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자, 여기 별표
한 5개는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신 문제로 변형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항상 선택지로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EBS에서도 이 부분은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 지금 연약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을 이 글을 쭉 읽게 되면 상식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욕심이 좀 적다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이 생길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 문장은 상식에만 귀대서 나중에 글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문제를 풀 경우에는 틀린 선택지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별표치고 꼭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점 A부터 점 B까지의 부와 점 C 이상의 부에서 느끼는 행복의 차이는 엄청나다.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두 꺾은선 그래프에서 선분 BC는 바로 그 차이를 보여준다. 자, 선분 BC는 무슨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 선분 BC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은 무슨 차이를 보여준다? 엄청난 행복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죠. 점 A부터 점 B까지의 부와 점 C 사이의 어떤 엄청난 부의 차이, 행복의 차이, 엄청난 부의 차이라기보다는 그 부의 차이에서 오는 엄청난 행복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현자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현자가 한 번 더 나온다. 현자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나온다. 부와 행복의 관계는 그래프 SCD가 될 것이다. 자, 현자는 어디에 속한다? 현자 부분을 표시해 보면 여기 SCD 이 부분이 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자는 모든 상황을 동등하게 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동심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때와 달리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을 때는 동요하게 된다. 자, 칭찬에는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칭찬에는 동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왜냐하면 뒤쪽에 보면은 이것과는 달리이기 때문에 경멸과 무시를 받을 때는 동요한다. 그것과 다른 것이 칭찬을 받을 때다. 그럼 동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자, 노골적으로 비난한다라고 하면 틀린 선택지다라고 하는 거 보셔야 되겠죠. 노골적으로 비난한다라고 하면 틀린 선택지다. 그 사람을 경멸하고 무시한다. 연약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빈곤하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공통점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글을 대충 읽으면은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려고 하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차이점에만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은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면은 많이 틀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시고 항상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은 스토아파의 현자가 나온 문장은 이렇게 2개예요. 그럼 굳이 얘를 왜 언급을 했느냐? 첫 번째는 여기서 선택지 하나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선택지는 여기 A 부분 때문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6번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저는 6번 문제는 풀어드리지 않을 거예요. 이런 단어 뜻 문제나 어떤 어휘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독서력으로 키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래프와 관련된 부분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6, 7문단 보시면은 하나로 엮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애덤 스미스는 개인이 빈곤을 피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근면이나 저력 등 개인의 노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연한 사건에 영향을 받는다. 그럼 이 문단은 우연한 사건을 중심으로 서술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우연한 사건에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지 정체하는지 또는 쇠퇴하는지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외에도 있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어디를 보겠다? 자신이 속한 사회나 경제가, 사회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지 쇠퇴하는지 이 부분을 중심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경제가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이라고 나왔으면요. 이 뒷부분에 다른 사회에 뭔가 더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랬더니 바로 나오죠. 경제가 쇠퇴하는 사회에서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경제가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출제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정보들을 크로스해서 뭔가 선택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고용이 늘어나.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최저 수준 이상의 부를 획득. 그 다음 뭐가 있겠어요? 또한 부의 최저 수준 자체가 상승하는 경향. 이렇게 A, B, C라고 표시를 해도 보면요. 그 뒷부분 볼게요. 실업이 증가한다 라고 하는 부분 얘는 A 다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저 수준의 부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들의 수가 늘어날 것이다. 얘가 B 다시가 될 겁니다. 이런 까닭에 애덤 스미스는 경제 발전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런 까닭에 라고 나와 있죠. 이런 까닭 무엇?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물론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본 이유는 제가 지금 왼쪽에 표시한 저 부분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기서 C-가 생략되어 있다. 그 부분을 좀 잘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시면은 지금 이 부분에 서술상의 특징, 서술 특징 네 번째를 살필 수가 있겠죠. 서술 특징 네 번째, 대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 판을 보시면서 저라면 어떻게 출제할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전체판입니다. 전체판을 보면 어떻게 좀 파악을 하실 수가 있냐면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지금 애덤 스미스의 어떤 부와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한 기본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 4, 5문단 해가지고 그래프와 관련된 어떤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좀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연약한 사람 중심으로, 여기는 지혜로운 사람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살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게 이 부분은 뭔가 우연한 사회, 우연한 사건 부분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어떻게 출제를 할 거냐면요. 첫째, 서술상의 특징, 서술 특징이 아예 적게 나온, 아예 한 가지밖에 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적절한 것은 문제 출제 가능하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제도 출제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술상의 특징 문제 하나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 여기서 한 문제, 그 다음 그래프 보는 거 한 문제, 그 다음 우연한 사건 문제 하나, 이런 식으로 4개를 출제하면은 단어 뜻 문제를 하나 더 내게 된다면은 5문제를 출제할 수 있고요. 저는 단어 뜻 문제는 출제를 보통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4개 문제 정도를 변형 출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형 출제된 문제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추가로 내신 대비를 하거나 아니면 깊이 있는 공부를 하실 분들께서는 블로그 방문하셔서 문제 다운로드 받아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해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윗글에 나타난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사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뭔가 사회와의 관계 차단에 대한 내용은 나온 게 없고요. 그다음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노골적인 비난을 받게 된다. 아까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노골적인 비난은 하지 않지만이라고 나왔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노골적인 비난은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이 나시죠? 자, 그 다음에 실각한 정치가는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 벌이는 행동을 통해 마음의 평온을 회복할 수가 없고요. 너무 힘들게 살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불편한 생활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 때문에 비참해진다. 어떤 사람이든 그렇다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추가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은 연약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둘 다 이런 뭔가 절대 빈곤의 상황에 처하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 비참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에 동감할 수 있다. 동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 나왔던 거 기억하신다면은 이 부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항상 풀어나가는 어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그래서 잘 메모만 해놓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걸러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는데요. 이 기억 뭐냐? 그림 부분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점 C와 점 D의 부에서 예상하는 행복의 크기는 다르지 않을 거죠. 그래서 전혀 위로 올라가지 않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사람은 점 C에 미치지 못하는 부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없을 거야. 사실은 이 부분이 1번 문제랑 약간 겹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누구나 그런 상황에 처한다 라고 비참한 마음에 처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두 문제에 걸쳐서 활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잘 걸러주면 훨씬 더 좋았겠죠. 3번 연약한 사람과 현자가 점 C 이상의 부에서 예상하는 행복의 크기는 차이가 없을 거야. 차이가 있죠. 뭐냐면 연약한 사람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반면에 현자는 그 어떤 순간에라도 부의 크기는 차이가 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선분 C는 환상 때문이다. 이 환상이라고 하는 핵심 단어 나왔어야 됐고요. 현자는 점 C에 미치지 못하는 부에서도 점 C 이상일 때보다 행복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을 거야. 거의 균일하다, 동일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보시면은 3번이랑 5번이 모순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 두 개가 약간 겹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실 수 있고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저는 이 3번 문제가 잘 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준은 예죠. 이것을 꼭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꼭 읽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문제였고요. 그러면은 보기부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굶주림에 지쳐 마을을 떠돌던 가는 가장 부유해 보이는 집에 들어가 음식을 청했다. 가난을 극복하고 사업가로 성공한 집주인은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가난을 극복하고 부분입니다. 즉 과거에 나도 연약한 인간이었던 적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성공한 집주인 나는 젊었을 때의 자신과 비슷해 보이는 가에게 많은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거실에 값비싼 보석이 놓여 있는 것을 본 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보석을 훔쳐 달아났다. 장발장이죠. 이때 가를 목격한 부유한 상인 다는 보상금을 바라며 가를 붙잡아 나에게 데려갔다. 보상금을 바랬다는 것 자체가 이 자신을 위한 행위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 가에게 주었다. 이후 삶의 태도가 바뀐 자, 삶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었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처럼 바뀌어가고 싶었겠죠. 가는 열심히 일해 돈을 벌기 시작했으며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가난한 이들을 도와주며 살았다.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가와 나가 만났을 때 둘 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현자는 아니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도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을 보긴 조금 어려워요. 가는 나와의 만남을 통해 삶의 태도가 바뀌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겠죠. 다가 가를 붙잡아 나에게 데려간 것은 자신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보상금을 위한 것이었고요. 가는 나의 집을 떠난 후 돈을 벌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없었겠죠. 왜냐하면 깨달음이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윗글에 따를 때 경제 발전에 대해 니은과 같이 판단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니은은 뭐냐면은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이? 경제 발전이.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A와 대응이 되는 A-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B와 대응이 되는 B-가 있었죠. 그런데 C와 대응이 되는 C-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C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게 가장 적절한 상황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우연한 사건의 영향을 덜 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연한 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안 받느냐는 언급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은 C 부분이 뭐였었냐면은 부의 최저 수준 자체가 상승하는 경향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부의 최저 수준 자체가 상승하는 경향.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빈곤 상태를 많이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3번 최저 수준의 부를 얻지 못한 사람의 수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 3번 선택지가 맞아요. 근데 늘어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틀렸고요. 개인의 노력과 상관없이 빈곤 상태를 벗어날 수 있다. 개인의 노력은 중요하다라고 처음에 나왔죠.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의 수준이 내려가기 때문이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부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다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라고 한다면 2번이 맞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참고로 할 때 보기에 이러한 기만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는 풀기가 까다로운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까다로운 문제인 이유는 지금 얘를 읽는다 하더라도 이러한 기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글에 나오지 않은 내용까지도 좀 추론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 선생님, 애덤 스미스는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의 대비를 통해 부와 행복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온 원동력. 애덤 스미스의 다음 글을 살펴봅시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를 기만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인류의 근면성을 일깨워주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러한 기만이다. 자, 이러한 기만은 어떤 존재이냐? 인류의 근면성을 일깨워주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죠. 맨 처음에 인류를 고무시켜 땅을 경작하게 하고 집을 짓게 하고 도시와 국가를 건설하게 하고 과학과 기술을 발명 개량하게 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다. 과학과 기술의 발명 개량은 인간 생활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으며 지구의 전 표면을 변화시켰고 자연 그대로의 거친 산림을 쾌적하고 비옥한 평온으로 바꿨다. 토지는 이러한 인류의 노동에 의해 자연적 비옥도가 배가 되었고 자 자연적 비옥도가 어떻게 되었다? 배가 되었다라는 거죠.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뭔가 적정 수준,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의 최저 수준의 어떤 부유함을 넘어섰다라는 것을 이 전체 내용을 보시고 도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표현이 최저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부를 달성했다와 같은 표현이 지금 요 부분 정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문제 풀기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가 옳다는 것. 세 번째, 세상이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에 동감하지 않는다는 것. 뭐 지금 위의 내용이 동감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4번, 최저 수준을 밑도는 부의 상태에서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 이건 그냥 본문의 내용이죠. 5번,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은 후에도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대된다고 예상하는 것. 그럼 보시면은 지금 근면성을 일깨우고 계속해서 일을 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5번이랑 가장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을 찾으셔야 되는데 사실은 글 내용만을 기반으로 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기뿐만이 아니라 좀 학생들의 창의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조금 더 나아간 훨씬 더 확장된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비문학 문제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신에서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거의 유사하게 내신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을 좀 넘어서는 수준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변형 문제는 블로그에 있고요. 여기까지가 유튜브 학당 류 선생의 수업이었습니다. 다음에 다른 강의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